12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XRP의 가격이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죠? 키 맞추기가 진행될 겁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개수를 계속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땡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이유는 지금 급등 나오는 거를 잡아야지. 이거는 자산에게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그쵸? 우리는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완주가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거대 매크로 패러다임과 산업의 트렌드, 에너지의 파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가상자산과 코인과 XRP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고로 가격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확신하겠죠. 그러면 땡큐 하는 마음으로 매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게 가면 어떻고 조금 빨리 가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에너지의 파동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또 이거 XRP가 급등이 나오면 또 이때다 싶어서 달려들 겁니다. 늘 철새처럼 이동해 왔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락 저리락 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죠. 일관되게 my way,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목적지를 완주할 수 있으니까. 뜨거운 인도, 타타 테크놀리즈, 첫날 160% 주가 상승하였다. 자, 인도 최대 그룹 중에 하나인 타타 그룹의 자회사이죠. 타타 테크놀로지스가 첫날 160% 상승에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최대 그룹 타타, 20년 만에 계열사 IPO, 매출 70%가 차사업 관련이다. 세계 투자금 인도로 몰리고 있다. 왜 몰릴까요? 돈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죠. 탐욕과 공포만이 있습니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의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확장하는 곳에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중산층의 확장과 도시와 함께 전 세계에 물밀듯한 자금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세안 일부 지역과 함께 중동, 이쪽으로 에너지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그들에 의해서. 지난 수백 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왔죠. 이 주요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건가? 이들과 리더들과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다음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 그룹 타타, 제가 왜 강조를 드릴까요? 리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 타타 테크놀로지는 타타 그룹이 약 20년 만에 추진하는 계열사 IPO로 화제를 모았다. 2004년 IT,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를 상장시켰다. 바로 이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이 회사는 타타 그룹의 심장부입니다. 인도 최대 IT 제공업체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가 송금 서비스에 리플렛을 사용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2019년 4월이죠. 이미 리플은 각 국가의 거대 금권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다국적 1, 2, 3, 이 기업들과 선점을 끝냈습니다. 그들도 생존을 위해서, 앞으로 날아가는 미래의 투자를 위해서 이미 리플과 합류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인도는 타타뿐만 아니라 거대 금권들과 그 스위프트 2.0망의 선점을 끝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강조를 했었죠. 자, 타타 그룹이고요. 보시면 타타 컨설팅 서비스는요, 뭄바이에 본사를 둔 인도의 다국적 정보기술 IT 서비스 컨설팅 회사이다. 46개국 150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요. 2023년 9월 전 세계 직원 수는 무려 61만 6천 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이겠죠.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이다. TCS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이다. 인도 넘버 2 시가총액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대한민국에 포진하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IT 서비스 브랜드이자 최고의 빅테크 회사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미국 H1 비자 사용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리플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리플렛에 이미 오래전에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타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가 타타 컨설턴시, 그리고 20년 만에 타타 그룹 자동차 회사인
타타 모터스의 자회사로 시작한 타타 테크놀로지는 매출의 70%가 자동차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타타 모터스, 제규어 랜드로버, 베트남의 빈페스트. 자, 그리고 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국방, 항공, 우주, 에너지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자, 보시면 타타그룹의 주요 자회사들, 타타 케미컬, 타타 자동차, 타타 대우자동차, 제규어 자동차, 랜드로버, 호텔 앤 리조트, 전문적으로 다국적 대기업군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리플과 이야기가 끝이 나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서 아마존 위성 경쟁사 스페이스 X로 쏜다. 아마존이 인공위성 사업에서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속도가 살짝 딜레이 되는 것일까요? 스페이스 X와 손을 잡았다. 저는 그러나 이 뒷면에 이미 그들이 함께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차피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그 뿌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사업으로 위성 인터넷 시장을 선점했다. 2019년까지 현재까지 쌓아올린 5,000개의 위성을 기반으로 60여 개 국가에서 약 200만 명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저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5,000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중국도 쏘대고 있고요. 각 국가들도 쏴대고 있습니다. 그 통신망에서 땅덩어리에 대한 선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자, 인공지능의 밥, 식량은 데이터이죠. 다음번에 도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판때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값어치를 부여하는 게 블록체인이겠고요.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 세계 최대의 웹서비스이죠. 클라우드 시장을 갖고 선점하고 있는 아마존 웹서비스. 인공지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게 살짝 뒤처져 있습니다. 타사앱과 접목 가능한 맞는 챗봇을 출격한다. 아마존 웹서비스 수석 부사장,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계획도, 클라우드 전세계 넘버1입니다. 전자생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죠. 우주와 그리고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한 인공위성, 여기서는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죠. 서로 공존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상 거래와 함께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선점한다. 구글은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선점한다. 이들의 구도라는 거죠. 즉 판때기 전쟁, 플랫폼 전쟁을, 확장 전쟁을 서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함께 해나가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자금은 누가 있다? 늘 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동의 아래, 그들의 설계 구도 아래 이들과 함께 이 판때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얘는 다시 한번 아마존 웹서비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 프로필, 바로 리플이 포함되어 있죠. 리플렛에 이미 오래전에 참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페이스X, 옐런 머스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머스크 2013년도 11월 30일 500만 XRP, 500만 XRP, 500만 XRP, 1,500만 개의 XRP를 들어왔던 매집했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게 진짜일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상당 기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확률 또한 높겠지요. 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배구조입니다. 보시면 주요 쩐주 중에서 마스터카드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거대 금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이들의 마지막에는 거대 금권의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냐? 이들이 다 이렇게 인프라를 확장하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만들려도 돈이 필요해. 베리 실버트는 여기에 CEO이자 총책임자고 이들이 움직여 나가기 위해선, 그레이스케일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선, 마이클 수넨사임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선 이들의 자금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죠? 진짜 쩐주와 주인은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나가는 것. 그게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통찰력이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타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플렛에 포함되어 있는 타타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리플과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바클레이스도 마찬가지이다. HSBC, CT, 유니온뱅크, 웰스파고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에 리플과 JP모건 당연히 다 연결되면서 확장을 해나간다. 코인베이스 당연히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는 100%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 1회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 이놈이 대미를 장식한다. GKC도 따라간다. 모든 CBDC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개인을 보호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통제하는 기술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G캐시를 만든 겁니다. 4차 산업은 뭐다? 통제의 세상이다. 5G보다 전 세계를 다 묶어버린다. 이 자체가 통제입니다. 사람에게서도 데이터가 생성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국의 정찰 위성인가요? 그 기사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이미 오늘 구도를 보셔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P모건 XRP 7.5 펀드, 이미 이들은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바이낸스 12월 8일 9시부터 BNB, FDAC 등 6개 현물 마진 페어 수수료를 면제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BNB, 도지, 이더리움, 체인링크, 솔라나, XRP 등 FDUSD 현물 및 마진 거래 페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시했다. 시장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그쵸? 여기에 XRP가 포진되어 있다. 현재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게 되면 폭발할 수가 있겠지요. 키 맞추기 또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땡큐 하는 마음으로 매집하시길 바랍니다. 여유자금이 없다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이 자금들은 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나 마지막에 펀더멘탈은 이놈이 대장이라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한민국의 인공위성, 북한위성의 100배 성능이다. 탱크 번호판도 본다.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북핵 미사일 감시 역량 강화, 해상도 30cm, 사람 동선 파악까지 가능하다. 해상도 30cm,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초등학생이면 우린 대학생이다. 저는 북핵 미사일 감시 역량 강화, 이건 명분이고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 해상도 30cm죠. 사람 동선까지 파악하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공위성을 쏴대고 있죠. 아까 머스크, 스페이스X의 5,000기가 지금 넘어가고 있었죠. 약 5,000개의 위성을 기반으로 60여 개 국가에서 200몇 명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성의 역할과 그런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전 세계는 미칠 듯이 인공위성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상 30cm 물체를 식별한다는 것은 3m 크기 장갑차에 적혀있는 넘버링까지 판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 세계는 이미 통제의 세상으로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 세상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데이터가 생산이 된다. 우리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네덜란드 공통 분모 반도체, 윤 대통령 국빈 방문 때 MOU 체결할 것. 제가 이 기사 갖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네덜란드에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기업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제조하는 ASML,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 NXP를 보유한 유럽의 반도체 강국이다. 이중 ASML,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제조한다. 반도체 제조에서 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투자 대상, 바로 그게 ASML이었죠. 얘는 이미 계속 많이 성장을 해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기술력이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애들, 그게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XRP입니다. 리플입니다. 서로 얘네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서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가격은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더불어서 멘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계 1위 화장품 ODM사 만들어낸 집념의 R&D. 자, 이분이 코스맥스 회장님이라고 해요. 세계 1위의 화장품 ODM사. 그리고 20년 만에 내년 매출 3조 클럽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년 직장생활 뒤로하고 뷰티업계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이다. 세계 1위 화장품 ODM사를 집념의 R&D로 만들어냈다.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 문명을 완성해 내셔야만 되는지. 투자자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정신이 필요하고요. 끊임없는 R&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굴의 집념이 필요하죠. 누가 뭐라든 간에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결국 얘네들은 폭등하면 또 박수 쳐. 또 떨어지면 시기하고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돼. 이들이 뭐 박수를 치건 시기를 하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 마라톤에 도착하느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년에 도착할지 10년까지도 안 걸릴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2025년, 2027년, 2030년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고작 6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쵸? 이 위치에 도달했었을 때 이들은 아마 전설이자 만나고 싶다고 아마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때 가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여기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에서 첫 번째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 합정에서 신촌 동래문역을 다닌다.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5시 10분까지 서울시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한다. 탑승 비용은 당분간 무료다. 안전요원은 2명은 탑승한다고 하고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가 나와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율주행 차량이 100%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5G 통신망, 한국의 인공위성과 전 세계의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을 띄우고 통제되는 세상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판때기의 세상이죠. 이 판때기에 지난번 심장 2마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차에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탑재가 되죠. 얘는 다시 한번 5G로 다 묶여집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양산이 되게 되죠. 얘는 다시 한번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걸 다시 한번 가치를 입히는 작업은 어디에 있다? 바로 블록체인에 있다. 이 데이터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식량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류에게 필요한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양대 축을 해서 전 세계는 확장해 나갑니다. 메타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우주로 확장한다는 거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인공위성을 미친 듯이 쏴대고 있다. 아마존 웹서비스 인공지능과 결합이 된다. 아마존 또한 지금 스페이스와 힘을 합쳐서 또는 얘네와 손을 잡고 인공위성을 쏴댄다. 그리고 이미 리플은 다국적 기업인 타타와 손을 잡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각각의 역할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덜란드의 EUV 장비 업체인 ASML. 얘 또한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죠. 엔비디아도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다. 이 ASML과 엔비디아의 바로 초창기입니다. 아마존과 애플의 초창기에 우리는 이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전의 리또 속과는 다릅니다. 소송이 끝나갑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가옵니다. 통화 시스템이 끝나갑니다.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기존 집이 부셔집니다. CBDC의 세상이 도래합니다. ISO 2002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국제 표준이죠. 일주일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바로 전 세계 스위프트 2.0망을 기반으로 한 역금. 그럼 뭘까요?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땡큐 하는 마음으로 개수를 모아가라. 아시겠죠? 제 기준으로는 저는 비트와 이더, 메뉴 XRP, 각 섹터별 대장 코인을 모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또한 멘탈을 위해서.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XRP만 모아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 문명은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판때기에서도,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신할 만한 그 데이터가 차고 넘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방송을 보고서도 흔들거린다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철새일까요? 철새는 절대 어느 분야를 가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